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로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개굴개굴 팍팍.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오늘은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문재인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던 하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촛불 집회 이후로 월요일 아침에 문재인 관련주들이 다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그 테마주대로 움직임이 포착이 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힘이 없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테마주 외에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은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술적 분석하고 이평선 캔들 이런 거래량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집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말에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강연회를 가면 시청자 여러분이나 강연회에 참석했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은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주가가 빠질 때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이 시장과 내 종목이 같이 가는 종목인지 아니면 시장과 나랑 동떨어지게 가는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한 후 그 다음에 내 시장과 같이 가지 않은 종목이다. 그러면 그때 되게 강하고요. 시장과 가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그때도 당연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산이 안 일어나는 종목들은 바이앤홀딩에서 가져가는 전략을 쓰신다면 정말 배신 안 합니다. 뒷산은 배신 안 한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오늘도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했네요. 자, 오늘도 많은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종합지수를 제가 한번 틀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점이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 저점 라인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되게 고민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캔들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캔들을 한번 볼게요. 캔들이라고 그러죠. 캔들은 양초라고 그랬죠. 양초 이렇게 양초. 캔들은 뭐냐면 그날의 에너지뿐이 안 돼요.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자, 캔들은 뭐냐면 양봉이 몇 개가 나왔냐? 이렇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좋죠. 양봉이 좋다. 그죠? 자, 양봉을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자, 하나의 양봉이 나오면 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적. 자, 두 개의 양봉이 나오면 뭐죠?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이적. 그죠? 이게 세 개가 나오면 뭐예요? 삼적. 이렇게 삼적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건 삼적.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캔들이 이렇게 구려 있어요. 이게 패턴주를 만들 때 가만히 보면 양봉이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적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적을 만들면 삼적이 거의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적이 완성되는 종목은 거의 삼적까지 무조건 나와요. 삼적이 나오고 삼적에서 어때요? 일흑이 나와요. 그죠? 삼적 이륵 패턴이라고 얘기하고요. 만약에 사적이 나온다. 양봉이 4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사적에서는 이륵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의 심리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심리대. 예. 이렇게 심리는 뭐냐? 작심삼일 이렇게 포인트를 잡잖아요. 이렇게 삼적 이륵, 작심삼일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삼자가 주식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3일 빠지면 4일째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3일 올라가면 4일째 흑이 하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사적 이륵이 나오고, 그다음 사적 이륵 패턴을 왕성한 종목은 어때요? 육적이 또 나와요. 육적. 자, 육적 이륵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칠적이 나온 거는, 칠적 이륵 패턴이 나오면, 얘는 마지막에 어디서까지 나오냐면 12양도를 만들고 주가는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예를 한번 들었던 종목이 있었죠. 12양도 우리가 12양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들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서 12양도를 만들어요. 이게 거꾸로 되는 게 뭐죠? 이게 음봉이죠, 음봉. 자, 음봉이라고 얘기하죠. 양봉은 12양도까지 나오고, 음봉은 최대 맥스가 7음도라고 얘기하거든요. 7음도. 자, 음도가 7음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음봉이 7개. 그럼 여기가 거의 저점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7음도. 음봉을 하나 만들면, 제대로 2개, 3개, 4개, 5, 6, 7개까지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종합지수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면, 자, 음봉이 몇 개인가 봐요.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그럼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음봉이 7개, 주봉에서 7개라면 정말 많이 쉬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은 7개의 음봉이 나왔어요. 주봉에서 7개의 음봉은 거의 저점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많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측을 해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사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7음도. 그 다음 두 번째 12양도 이렇게. 그죠? 11양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3적, 그 다음 6적, 3적, 자, 어때? 6적, 12양도, 그죠? 심리대가 이렇게 똑같아요. 심리대가 있죠? 그리고 아침에 프로테이지 심리대가 있어요. 자, 옛날에 15%였을 때는 아침에 있잖아요. 딱, 시가가 딱 뜨면 3%대 사람들이죠. 가장 많이 팔고 싶어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9%.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는 9%에서는 어때요? 상따가 들어와야 얘는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심리대가 가장 좋은 게 3%, 6%, 9%거든요. 이제는 이제 2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예, 2배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15%에서 2배로 갔으니까, 그죠? 여기서 옛날에는 3%대 아침에 시가가 3%대 되면 거의 다 매도 물량이 되게 많이 나요. 그 다음 6% 가면 9% 가고 9%에서 여기서는 상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따는 뭐냐? 여기는 신의 영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9%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랬다가 상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따는 뭐냐? 갑자기 창고에서 가장 큰 물량들이 후루룩 들어올 때가 많아요. 시장가를 돌리면서 물량을 쌓죠. 이게 상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30%대니까 2배로 바뀐 거죠, 저희가. 옛날에 15%에서 30% 되니까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3, 6, 9, 15, 보죠? 3의 배수죠. 3, 6, 9, 12, 15. 이렇게. 3의 배수잖아요. 이게 심리대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3, 6, 9, 12, 15. 이렇게 상한가였죠?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6%, 18%, 이렇게 24%, 여기가 30%. 그럼 심리대가 가장 든 게 6%, 어때요? 18%, 그 다음 24%, 30%. 여기는 상따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정리해 드릴게요. 심리대라 그러죠. 이렇게. 프로테이지 심리대가 있어요. 프로테이지 심리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15% 기준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30% 기준일 때는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 총은 심리대는 3자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3자 이렇게 심리대는 3자를 딱 중요시해요. 이때는 3% 그죠? 아침에 동시호가에 3%가 되면 사람들은 막 심리가 막 흔들려. 여기서 팔아야겠다 라고 물량이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6% 이제 3의 배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9% 369 그 다음에 12죠? 예. 12 이렇게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자, 옛날에는 이게 심리대예요. 3자로 움직였었어요. 3, 6, 9, 12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지금은 30%대는 곱하기 2해 보면 6% 그죠? 12, 18%, 24%, 30% 딱 아구가 이렇게 맞죠? 이게 아다리예요. 사람들이 심리대거든요, 여기가. 희한하게 3자에 많이 흔들려요. 희한해요, 주식은. 그 요 라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15%대는 3%, 6%, 9%. 자, 요 라인은 무슨 영역이요? 이렇게 요 라인은 상따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상따가 뭐냐? 이렇게 보면요. 갑자기 있잖아요. 요에서
대량 물량이 후루룩 올려서 상을 굳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량을 굳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상따 영역, 물량을 후루룩 가서 물량을 다 잡아갖고 물량을 쌓는 창고들이 있어요. 창고로 잘 보시면 이게 상따라고 하거든요. 여기 상따 영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6%대, 10리대, 그 다음에 12%, 18%, 24%, 30% 이렇게 기억 속에 꼭 집어넣어요. 이게 주식의 프로테이지 10리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는 3%, 6%, 9%, 12%, 15%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3%대 흔들려요, 아침에. 거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거든요. 그거 잡고 나면 6% 가고, 6%에서 9% 가고, 여기서는 사람이 가장 많이 팔고 싶어 했던 10리대였거든요. 그래서 9%로 넘어가면 12%, 15% 여기서는 상따가 들어와서 신의 영역이 구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24%, 30%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릿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보면 3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네, 그죠? 이렇게 10리대는 3자의 영향을 받는다. 3자는 왜 그럴까요? 3자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의 미스테리. 여기다가 우유를 갖다 놓으면 썩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혼마가 되게 250년 전에 주식을 하면 이렇게 쌀 장사를 하면서 그 10리대를 만든 게 이게 3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3자와 되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10리대거든요. 이게 10리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 6, 9, 12, 15. 그죠? 자, 6%, 12, 18, 24, 30. 이건 다 3의 배수. 3의 배수. 이렇게 10리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 물량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힘들으니까. 그죠? 꼭 물량이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급등주들 같은 거 보면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이 심리도를 잘 보고 이 프로테이지에 딱 사면 돼요. 자, 이쪽 프로테이지에 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팔아야 되거든요. 이게 심리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가장 팔고 싶어 하는 이 심리 저항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프로테이지 심리대라고 합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15%하고 30%가 변화됐던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매매하는데 참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면 자 아까 얘기했던 칠음도 자리잖아요. 음동에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 칠음도는 저점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봉을 6개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그래서 7개 만든 음봉에 우리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되게 크다.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종합지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진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잔파동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곤혹스러운 장이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장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죠? 코타가 한번 보는 거예요. 주봉도 한번 볼게요. 자, 주봉도 어때요? 저점을 지키고 있죠. 이렇게 바닥 라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회피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회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 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봉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자리 이 저점에서 쓰리바닥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3천짜리죠. 이렇게 머리가 하나 그죠? 이렇게 둘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자리죠. 이렇게 빠지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620포인트가 무너지면 어디 가죠? 650포인트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얘를 돌려놓으면 여기가 저항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차트하고 가로 차트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받을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거꾸로 차트. 거꾸로 차트는 뭐냐면 얘는 우리가 매물대를 잡을 때 많이 써요.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물대 그 다음에 저항대 세 번째 반등대 이렇게 반등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때 거꾸로 차트를 많이 쓰거든요. 자, 거꾸로 차트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닥하고 자 고점을 잡을 때
예, 많이 쓰거든요.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3바닥. 하나, 둘, 셋. 고점은 3천짜리. 머리대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고점하고 저점을 잡을 때 우리가 거꾸로 차트를 많이 쓰거든요. 거꾸로 차트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거꾸로, 차트를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뒤집었을 때 이 포지션을 볼 수 있거든요. 위냐, 아래냐. 이게 매물대하고 저항대를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등 구간은 뭐냐. 이게 할 때 거꾸로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지수를 한번 보고 거꾸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정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차트라고 얘기하고, 자, 이거를 한번 거꾸로 돌아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가 뭐예요? 요 라인이 우리가 올라가면서 저항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봤을 때는 이게 저항대잖아요. 이게 위에 올라가면 저항대죠. 그러면 이 친구가 고점을 맞고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겠냐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이 650포인트가 되겠죠. 이쪽에 빠지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인이죠. 요 라인들이 지지라인.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돌아보면 여기가 뭐예요? 자, 매물대라는 거죠. 650포인트가 매물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650포인트가 매물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차트로 볼 때는 이 거꾸로 차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워보고 그다음 거꾸로 돌려보고 그러다 보면 이 저항대 올라갈 때 이 저항대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지라인 있잖아요. 바닥의 지지라인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거죠.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들이 우리가 정확히 지지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 거꾸로 돌았을 때 저항라인이 되겠죠. 저항라인 저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가 거꾸로 차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지지라인을 잡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등 구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등 구간. 이렇게. 이것은 지지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 차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수는 항상 밑으로 돌렸다, 위로 올렸다, 거꾸로 이렇게 돌렸다, 제대로 막 왔다 갔다 해서 거꾸로 차트를 보는 거거든요. 거꾸로 차트를 정확히 한번 봐서 차트를 돌리면서 매물대하고 저항대의 지지라인을 잡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꾸로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차트가 있어요. 가로 차트. 차트 한번 또 볼게요. 자, 가로 차트로 볼게요. 두 번째. 자, 가로 차트는 뭐를 얘기할까요? 가로 차트는 제가 여기서 항상 켜놓은 걸 한번 볼게요. 가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가로 차트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로 차트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좀 깊게 가로 차트를 좀 굵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요 라인 점점점점 나와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생기죠? 이건 뭐냐면 가로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가로 차트는 뭐냐면 마디 비율을 하죠. 마디 비율을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운드 피격값. 라운드 피격값은 뭐예요? 이렇게 이게 심리대죠. 여기는 심리대. 사람들이 가장 큰 심리는 00단위 있잖아. 뒷자리가 00단위에 또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00단위를 마케팅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1000원짜리를 990원에 팔면 판매가 돼요. 희한하게 10원 차이인데도 사람들은 990원에 사요. 단수 차이죠. 네 자리하고 세 자리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쓸 때 거의 990원에 판매를 해요. 가격을 좀 내려서. 이거 심리대거든요. 이 가로 차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가로 차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심리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라운드 피기하고 마디 비율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아까 650포인트의 거꾸로 차트를 뒀을 때 요 라인이 어디에요? 마디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좀 진하게 틀어 볼게요. 자, 요 안에는 마디 비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600포인트하고 650포인트 두 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마디 비율이라고 해서 요 라인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이 박스를 만들어서 이 마디 비율까지 올라와 있다는 600포인트 잡고 650포인트가 저항대가 되는 거죠.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거꾸로 차트로 돌렸을 때도 650포인트가 나오고 가로 차트를 만들 때도 어때요? 마디 비율로 요 마디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이렇게. 그죠?
마디 비율을 봤을 때 빨간색으로 두 개가 형성이 되죠. 아까 거꾸로 차트 때도 650포인트가 정확히 매물대였었는데 이 마디 비율로 봤을 때 가로 차트를 봤을 때도 650포인트가 정확히 매물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로 차트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그죠? 이렇게 가로 차트.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게 뭐죠? 거꾸로 차트. 자, 그 다음에 가로 차트. 그 다음에 뚱뚱이 차트가 있어요. 뚱땡이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뚱뚱이 차트라고 할게요. 뚱땡이 차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뚱뚱이 차트는 이 가격을 이렇게 매집을 봤을 때, 이게 에너지를 파악할 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캘럼 봉기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뚱뚱하게 보이는 거 있죠? 예, 여기 보면, 바꿔놨어요, 제가. 여기 가로 차트를 죽이고, 가로 차트를 없애버리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로 차트를 없애도록 할게요. 자, 가로 차트를 없애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뚱뚱이 차트 있죠? 이렇게 볼륨이 확실하게 다르죠? 자, 여기는 매수 볼륨이 꽉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를 보면. 근데 여기 매도 볼륨이 많이 들어왔죠. 그건 뭐냐면, 조만간에 조정이 두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DSR, 요즘 최근에 세게 왔던 거 봐봐요. 자, 어때요? 볼륨이 어때요? 빵빵하죠? 이렇게 거래량이 어때요? 볼륨이 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되게 꽉 들어서 차 있죠. 그리고 두 가지 조건들을 보는 거죠. 자, 이쪽 에너지들이 이쪽 차트에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게 누군가가 큰 에너지를 물량을 훅 잡아서 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자, 급락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는데 이 볼륨을 보면 어때요? 뭐가 없죠. 그냥 뚱뚱이들이 양쪽에서 다 잡아버렸어요. 그죠? 뚱뚱이들이 양쪽에서 다 잡아버렸어요. 그건 뭐냐? 이 볼륨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캔들의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이평선 라인인 거죠. 이평선들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쓰는 뭐 7일선, 5일선, 11선 자 이제는 요 라인을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나요? 자 15%에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몇 프로 확대가 돼 있어요? 30%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평선들을 바꿔야 되겠죠. 이거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바뀌면서 있잖아요. 살아있는 종목. 자, 이 거꾸로 차트 볼륨 차트로 봤죠. 볼륨을 봤고 자 거꾸로 차트에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가로 차트 보고 그 다음에 볼륨 차트 봤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에너지 캔들의 볼륨 캔들이 얼마만큼 뚱뚱하냐 이건 뭐냐면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거래량과 캔들을 두 개를 보면서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이평선이라고 얘기해요. 이평선은 뭐냐? 이게 저항대를 잡을 때 많이 쓰거든요. 저항대. 근데 우리들 흔히들 안 했던 이평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평선도 가볼게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그죠? 241선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설정이 돼 있거든요. HTS 기본적으로 세팅이 될 때 이 값이 세팅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봐봐요. 15%일 때 이렇게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30%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평선들 좀 더 당겨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일선, 7일선, 15일선, 35일선, 이렇게 100일선. 그죠? 여기는 60일선인데 60은 큰 의미가 없어요. 35일선 깨면 100일선까지 가요. 100일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5일선, 7일선, 15일선. 자, 옛날에는 어디요? 21선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어요.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흔히들 얘기했잖아, 우리가. 근데 요즘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왜 그러면 30%가 돼가지고. 15라인하고 35일선을 이렇게 두 개 쓰면 돼요. 센 거는 15라인에 반등이 들어와요. 여기 보면 15라인에 반등 들어오죠, 여기를 깨지 않았죠. 세다는 얘기예요. 볼륨이 잡혀있고,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R 한번 볼게요. DSR 제광도 마찬가지죠. 자, 이쪽 캔들을 보면, 캔들 볼륨 15일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막 얘기하는 15일선 어때요? 딱 잡고 반등 들어오죠? 세다는 얘기예요. 15일선에서 반등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격도를 보면 돼요. 3호 이격도하고 20 이격도를 잘 보면 되고요. 여기서 15일 라인에서 반등이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뭐야? 캔들의 볼륨을 보는 거죠. 아, 이거 세구나. 그
그 다음에 이평선 가격에 대한 부분 15라인에서 반등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15라인에서 반등 들어오는 거는 센 종목들. 여기서 빵 땡겨 올라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볼륨이 요 안에서 요 안하고 음봉들은 의미가 없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래가 확 죽었죠? 그러면 주범은 뭐냐? 요기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볼륨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오늘 많이 배웠네요. 이평선 봤죠? 이평선. 볼륨 차트에 가로 차트 배웠고, 거꾸로 차트 보였고, 볼륨 차트 배웠고, 이평선의 15%에서 30%에서 바뀌면서 이평선이 조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오늘 많이 배웠네요.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오늘 배웠던. 자, 거꾸로 차트. 그죠? 배웠죠? 두 번째 우리가 뭐죠? 이게 뭐죠? 가로 차트. 자, 세 번째 뭐죠? 볼륨 차트. 그죠? 이렇게 세 개를 배웠네요, 우리가. 자, 이거 봐요. 자, 거꾸로 차트. 차트를 돌리면서, 위아래를 보는 거죠. 고점과 저점 잡을 때, 그죠? 자, 가로 차트는 뭐예요? 매물대, 심리대를 잡을 때, 우리가 가로 차트를 많이 쓰죠. 라운드 피겨값, 공공단위. 그 다음에 볼륨 차트는 에너지로 볼 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차트도 다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 차트, 거꾸로 차트, 볼륨 차트를 우리가 다 보면서 대응을 하는 거죠. 이 종목이 살았다 죽었다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고 차트 대응을 하는 거죠. 참 많죠. 뭐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보면 되게 재밌어요. 흐르는 차트를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거꾸로 차트, 그다음 가로 차트, 그 다음에 볼륨 차트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딱 바라보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어디 가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꼭 이거 머릿속에 넣어서 차트의 모양새를 항상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차트를 믹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믹싱. 자, 이렇게 믹싱을 하는 거죠. 믹싱이라고 얘기하죠. 믹싱.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차트를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종목의 흐름을.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시세예요. 때와 시기를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시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뭘로 얘기하냐면 계좌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봐봐요.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8% 갔다가 그 다음날 양봉 나온다고요. 왜? 볼륨 차트에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에너지를 세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시세에 우리의 움직임의 물량을 팔아야 되냐?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봐야 될 건 흐름이에요. 흐름. 그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차트를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볼륨 차트, 거꾸로 차트, 가로 차트. 그래서 이거는 꼭 설정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뭐 볼린저 밴드, 보조지표들 있잖아. 볼린저 밴드, 뭐 RSI, 뭐 MACD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요. 후행성이라. 그래서 민차트라고 얘기하거든. 이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차트라고 얘기합니다. 민차트. 자, 트레이더는 보조지표를 쓰지 않아요. 예. 왜? 후행성이니까. 후행성. 나머지는 다 만들어진, 데이터가 끝난 자리에 만들어지는 차트거든요. 만들어지는 거. 그게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고 얘기합니다. 보조지표. 그래서 저희는 보조지표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다 보이는데 굳이 보조지표에 의존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보면 5년, 6년 하다가 건지는 게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 안 맞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거래량과 캔들 이평선만 딱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재료를 또 첨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재료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솔로에터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 상 들어갔죠? 근데 봐봐요. 자, 여기는 뭐죠? 볼륨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집이 이렇게 딱 들어왔죠. 이렇게 매집이 딱 들어왔어요. 그죠? 덤성등성. 근데 주가가 빠지면서 어때요? 급락 포인트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긴 뭐예요? 이 에너지가 더 세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세는 9,500원에서 6,000원까지 떠서 한 40%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빠진 거고, 이 볼륨 에너지는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매집을 다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상에 딱 마감하는 거죠. 왜? 이게 볼륨의 에너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 라인 뚱뚱하죠. 뚱뚱이들이 많죠. 하나, 둘, 셋. 뚱뚱이가 많은지 홀쭉이가 많은지를 잘 보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 뚱뚱이가 많죠. 이렇게. 뚱뚱이가 많다는 거 뭐죠?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이렇게. 다이어트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하는 종목을 볼까요? 예. 다이어트 했어 안 했어요? 여기요. 이렇게. 엄청 크죠, 여기. 여기 엄청 나갔죠, 이렇게. 그죠? 한 번에 얘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그죠? 그죠? 한미약품, 이렇게. 네, 어때요? 다 도망갔죠, 여기. 다 도망갔죠, 이렇게.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볼륨을 볼 때, 이 종목이 끝났냐, 안 끝났냐, 분산이냐, 아니냐를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볼륨 차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차트는, 라운드 피겨 심릴 때 볼 때, 그 다음 거꾸로 차트는, 고점과 저점을 잡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차트를, 유용하게 쓴다면, 차트 보는데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차트들을 계속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차트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설정을 해서 보면 흐름이 다 보여져요. 그래서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를 보아야 되냐? 자, 종목이 거꾸로 차트에서도 저점이 나왔어요. 가로 차트에서도 이건 라운드 피겨대고 여기는 괜찮은 마디 비율이 나왔어. 그래서 볼륨은 꽉 차 있어. 그럼 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예요. 자, 종목은 재료가 없다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종목에 재료가 없다,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종목은 항상 재료가 있어야 돼요. 주가를 움직일 만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냐, 이렇게. 자, 이거는 곧 뭐죠? 트렌드라고 얘기하죠, 트렌드. 트렌드. 그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 이게 재료인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 한번 시장을 한번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7054,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7054,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상에 들어간 종목도 볼게요. 다 뭐예요? 자, 데일테크노스, 문재인 관련주, 조광엘리, 문재인, 광원지대 문재인, 솔로에테 트럼프 관련주. 그죠? 이게 트렌드예요. 한번 상승 더 큰 거 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 두산인프라코어, 트럼프 관련, 세동, DSL, BMT, 이런 거 다 뭐예요? 문재인 관련주가 시장용으로 이슈, 그 다음에 서현탄 메탈, KCT, 이거는, 뭐예요? 경제민주화, 경봉, 그죠? DJI 문재인, 뭐 이렇게, 국일신동 문재인, 그죠? 광진신호 문재인, 이렇게 문재인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잖아요. 프리엠스는, 안철수, 이렇게. 그 다음에 유성 TNS는 문재인.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게 트렌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세게 움직인 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제일테크노스가 아침에 상이 딱 들어갔어요, 그냥. 대장과, 뭐죠? 부대장, 이렇게 나눠요. 자, 상을 잡아놨다는 건 뭐죠? 이렇게 대장이라는 거죠. 오늘 상 잡아놓은 건 대장이에요. 대장과 부대장은 항상 바뀌어요. 종목들 보면. 근데 아침에 그냥 아침에 딱 들어 올리자마자 그냥 상을 쳐버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일테크노스 아침에 시가가 갭 떠가지고 시가가 9%에서 상을 말아버렸죠, 이렇게. 볼륨 차트 봐봐요. 매집 잘 돼 있죠? 다 안 나갔죠? 예, 그대로 있죠? 이렇게. 볼륨 차트 보면 빵빵하잖아, 이렇게. 빵빵하죠? 여기 빠질 때 팔아야 되나요? 팔면 안 되죠. 이렇게 빵빵이 차트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일테크노스가 오늘 시장의 중심이었었어요. 그럼 이 관련주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죠. 이건 문재인 관련주죠. 그럼 문재인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그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장이니까. 그럼 부대장들 잘 봐야 돼요. 부대장들을 잘 보면 돼요. 부대장들은 어때요? 이렇게. 그래서, 종목들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종목들마다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대선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놓아야 돼요. 이렇게 종목별로 이렇게 편집을 다 해놔야 돼요. 여기는 뭐 김문수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박원순 관련주, 이렇게 문재인 관련주,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관심 종목에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대전과 부대전과 업종별로 이렇게 딱 만든 거죠. 이걸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오늘은 어느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구나 바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가 움직였는지도 알 수가 없고 흐름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맨날 해야 되죠. 예. 그죠? 맨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종목들이 업종별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업종별로 다 움직여요. 그래서 업종별로 종목들을 다 이렇게 믹싱을 해놓고 같은 한 곳에다 뭉쳐놔야 오늘은 어느 업종들이 세게 움직였구나. 여기가 지금 주도주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업종이 센 거는 어때? 이렇게 다 빨간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들어와요. 오늘 철강들이 셌잖아요. 동국제강, 현대제철,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셌잖아요. 오늘은 또 대형주는, 철강 쪽이 강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업종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지, 어느 업종들이 많이 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매수 매도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켓 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게 하루에 3번 찍혀요. 그래가지고 이 수급을 잘 보면 돼요. SK증권이 외국인들 한 40만 주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은 개인들이 50만 주 들어오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수급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켓 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설정을 해놓아야 돼요. 이걸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매매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300만 주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한진해운은 뭐 외국인들이 뭐 80만 주 들어왔고, 이걸 우리가 쉽게 수급 논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머릿속에 우리가 집어넣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별로 이렇게 다 나눠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해놓지 않으면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야 눈을 한눈으로 볼 수 있죠. 오늘 어느 쪽에 매기가 붙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스몰캡 종목,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척도주가 강했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로봇주도 강했네. 뭐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군집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거죠. 이게 종목들마다 나눠놓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꼭, 이렇게 업종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을 다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이 업종만 딱 보고 나을 수가 있죠. 오늘은 원전주 쪽에서 많이 붙었구나. 오늘은 LED 쪽에 흐름이 좋구나. 오늘은 플렉시블 아몰레드가 좋구나. 그 다음에 또 저가주들이 많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종목을 우리가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이 대장과 부대장을 우리가 정확히 업종별로, 자, 첫 번째는 차트를 만들었죠, 우리가. 차트는 3가지로 만들었죠. 자, 3가지로 만들면, 자, 두 번째는 뭐냐? 업종별로 종목군들을 나누는 거죠. 종목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자, 업종과 종목을 나눈 다음에, 이제, 대장과, 자, 부대장을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대장과 부대장을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차트를 3가지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종목별로, 대장이 어떤 거냐, 따라다니는 부대장은 어떤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대장은 뭐냐, 그 업종 중에서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들. 그죠? 그 업종, 그 중에 묶여있는 테마군 중에 가장 센 게 대장이에요. 근데 대장과 부대장은 항상 바뀌어요. 계속 요거만 대장이 될 수 있고 요거만 부대장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장과 부대장은 시장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대장은 거래가 가장 많은 거예요. 거래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를 할 때 때 안 탄 종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때 탄 종목은 뭐냐? 2-3번씩 다 이렇게 한번 급등락을 했던 종목이고
때 안 탄 종목들이 대장이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부대장들이 거기서 대장 따라서 움직여요. 상한가 가면 어때요? 이 부대장들 그때서 꼼짝꼼짝 움직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장과 부대장이 다 강한 거. 그러면 이 테마는, 정말 오래 가요. 예, 오래 가요. 근데 최근에는, 대장과 부대장이 따라가는 경우는 되게 없어요. 시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대장만 가고 부대장들은 잘 안 따라가요. 근데 어느 시장을 보면 대장과 부대장 같이 움직여 막. 대장 먼저 잡아놓고 부대장들이 막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다 센 거예요. 그렇게 테마가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찾을 때 오늘 상한가 친 건 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한가라는 얘기예요. 상한가. 상한가가 뭐냐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럼 상한가가 뭐냐에 따라서 이 종목들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아셨죠? 그래서 이 상한가가 친 종목이 뭐냐 외쳤을까? 그 다음에 묻혀있는 종목군은 뭘까? 아까도 상한가를 보여드렸죠? 그러면 오늘은 이쪽이 강했다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오늘 상한가 친 거는 봐봐요. 조광일리, 그 다음에 이거 제일 테크노스, 광원지대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문재인 관련주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 문재인 관련주가 급등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솔로에타는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관련주도 여러 개 있죠.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801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상도 있잖아요. 이게 약상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돼요. 상에도 강상이 있고 약상이 있고 중상이 있거든요. 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약상이에요. 거의 내일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에 다니까 풀렸죠? 이렇게 상한가 풀리죠? 예. 자, 시간에 풀렸어요. 이건 약상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센 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에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에는 강상, 중상, 약상, 핫다도 있잖아요. 하한가에서만 매매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핫다라고 하거든요. 핫다와 상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약상은 거의 풀릴 확률이 8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얘 친구의 부대장은 뭐냐? DMC 이렇게. 그죠? 이게 부대장인 거죠. 이렇게 트럼프 관련주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차트를 한번 보면 어때요? 먼저 무너졌죠. 이게 DMC 같은 경우에는 같이 따라갔잖아요. 오늘 이렇게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자, 23%까지 올라왔어요. 23%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뭐죠? 매물대죠. 그래서 목표가는 매물대로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대장이에요. 대장은 솔로에타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치고 얘는 상을 못 치고 밀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솔로에타에도 마찬가지도 이거는 약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잔가가 잔량이 많이 쌓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언제든지 이 호가를 받쳐줄 수 있는 물량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약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언제든지 호가를 막 받쳐줄 수 있는 물량 받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건 어때요? 내일도 되게 세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제일 테크노스 볼게요. 자, 얘는 50만 주 있죠? 이렇게. 이거는 강상이에요. 그죠? 강상이죠? 팔 수 없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자, 이 호가하고 이 호가는 차이가 많죠? 예. 많이 있죠? 자, 솔로에테하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솔로에테하고, 이렇게 제일 테크노스 보면 차이가 많이 있죠?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광의 엘리도 볼게요. 자, 이것도 약상, 중상이죠. 이거는. 풀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광원진택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강상. 이렇게 보면 돼요. 팔 수 있는 물량. 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물량을 얼마만큼 받쳤냐에 따라서 강상, 중상, 약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거 많이 배웠죠? 첫 번째 뭐죠? 자, 오늘 차트를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죠. 세 가지. 그 다음 우리가 뭐예요? 업종별 종목수. 그래서 대장과 부대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상따 배웠죠? 네, 상따. 자, 대장과 부대중이 만들어지면, 대장이 상한가 가면 부대장도, 따라서 상한가를 만든다면, 이거는 정말 센 테마로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따는 뭐예요? 잔량이 얼마만큼 쌓였냐? 잔량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여기는 강, 중, 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죠. 자, 쉽죠? 자, 가로 차트, 그 다음에 거꾸로 차트, 볼륨 차트를 배웠고 거기에 맞는 이평선들이 있잖아. 오늘 배웠죠? 이평선들.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우리가 15%일 때와 지금 30%의 이평선은 바뀌었다. 그죠? 그걸 포인트로 잡고, 그죠? 그 포인트를 잡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상따, 업종별로, 그 다음에 종목들 분류해서 우리가, 이 따라다니는, 대장과 부대장을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대장이 상한가를 간다면 부대장이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대장이 상한가 친 게 많다라고 하면 부대장도 따라서 상한가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렇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많은 걸 배웠네요. 그 다음에 심리대 있죠. 자, 심리대가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15%의 심리대, 30%의 심리대를 배웠죠. 3, 6, 9, 12, 15 어때요? 그때는 뭐죠? 15%일 때, 프로테이일 때 심리대로 배웠죠. 이렇게. 3, 6, 9, 12, 15.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해요. 30%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이렇게. 6일, 12, 18, 24, 그 다음 뭐예요? 30%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심리대를 뭐가 짜여진 것처럼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이건 다 뭐냐? 3의 배수라고 아까 공부를 했죠? 3의 배수. 3의 배수. 3은 혼마가 만들었죠. 삼천장, 적삼봉, 흑삼봉, 3자를 되게 만들었던 게 혼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심리대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바뀌었죠. 6%, 12%, 18, 24, 30. 요 라인들이 심리대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30%대 하고 15%대, 15%대 이평선, 30%의 이평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규정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듯이 30%대는 30%에 맞게끔 이평선, 가격 이평선들을 맞춰놓고 15%대는 15%대에 맞췄던 거를 그냥 30%에 했으면 안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오늘 많이 배웠네요. 꼭 상기시켜서 HTS를 한번 만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지표는 거의 안 맞는 경우 많아요. 그 후행성이다 보니까 선행성의 지표인 거래량과 움직이는 봉빵, 분봉들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어때요? 이렇게 월요일 장이죠? 이렇게 또 힘들었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아까 얘기했지만 쥐봉에 치름도가 나왔어요. 치름도,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음봉이 7개가 나왔으니까. 거기는 저점일 경우가 되게 많고 12양도 치름도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본다면 정말 쉽게 시장을 볼 수 있고 아까 거꾸로 차트에서 코딱 같은 경우 600이 지지라인, 저항 라인은 650포인트 이렇게 우리가 잡았던 것 같네요. 지금 자리는 겁먹을 필요 없는 자리고 항상 여기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주 컨벤션, 김대중 컨벤션 2시부터 강연회가 있으니까 많이 오셔갖고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공부 자료를 갖고 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주가 힘들더라도 다음 주에도 시장이 열리고 1년 후에도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너프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김영구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